8회 7회 어드미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 임피던스는 우리가 Z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임피던스, Z. 그래서 직렬회로인 경우에 전체 전압은 임피던스를 우리가 알면 J 곱하기 I 복수수로 표현했을 경우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곱셈의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전류가 다르기 때문에 전류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각 가지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전류를 표현하게 되면, 임피던스를 계속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Z분의 V 분속꼴이 됩니다. 그래서 분속꼴이 되면 좀 복잡해 보이죠. 다루는데 직렬 회로에서처럼 이렇게 곱셈 형식으로 하게 되면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 Z분의 1을 우리가 특별히 Y분의 1이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Y라고 하는 것은 Z분의 1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Y분의 1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그 Y 곱하기 V를 해주면 전류가 되는 거죠. 즉, 직렬 회로인 경우에는 V는 Z 곱하기 I, 이제 굵게 쓰는 것을 우리가 복소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직렬 회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이게 편리하고,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Z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방금 봤던 것처럼 Y 곱하기 I Y 곱하기 V 해주면, 이게 바로 뭐냐면 병렬로 표현된 전류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Z분의 1은 바로 우리가 Y, 어드미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Z인 경우에는 그 레시스턴스하고 리액턴스를 이렇게 나눴죠. 임피던스인 경우에는 저항과 그 다음에 리액턴스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코일의 저항 혹은 콘덴서의 저항. 그래서 XL과 XC 이렇게 나눴는데, 어드미턴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G 더하기 JB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G를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항의 역수를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컨덕턴스. 그리고 B는 우리가 서셉턴스라고 합니다. 서셉턴스. 이것을 서셉턴스라고 합니다. 서셉턴스. 그래서 이것을 서셉턴스. 그리고 단위는 우리가 임피던스는 저항 오음으로 표시를 했죠. 오음. 마찬가지로 이것은 오음의 임피던스 역수이기 때문에 이처럼 그 오음을 뒤집어서 지멘스, 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B도 그 용량성 서셉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유도성 서셉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보면 I는 IG, IC, IL. 그래서 그 저항에 흐르는 전류, 그것을 우리가 IG, 그래서 컨덕턴스를 곱해주면 전류를 구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것은 R분의 V 이렇게 했는데, R분의 1을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컨덕턴스라고 하니까 컨덕턴스 곱하기 V, 그 다음에 J오메가 C 분의 V. 그래서 J오메가 C라는 것 자체가 바로 서셉턴스죠. 그 용량성 서셉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J오메가 L분의 1, 이것이 바로 그 BL이 되겠습니다. 즉 유도성 서셉턴스. 그러니까 결국은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R분의 1로 나눠져야 되고, 그 다음에 J 오메가 C분의 1분의 1이니까 J 오메가 C로 곱해주면 되고, 콘덴서인 경우, 코일인 경우에는 J 오메가 분의 1이니까 J 오메가 L분의 1, 이것을 자체를 바로 뭐라 그러냐면 코일의 서셉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콘덴서의 서셉턴스다, 이거는 컨덕턴스다, 이렇게. 그래서 나눗셈으로 표현된 것을 병렬 회로에서 우리가 전류를 구하려면 전압 나누기 저항 성분, 그것을 곱셈의 형태로 그대로 분수를 하나의 값으로 보고
컨덕턴스, 그리고 서셉턴스, 유도성 서셉턴스, 용량성 서셉턴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정리를 해보면 G가 컨덕턴스가 되고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 이것은 오메가 분의 1이니까 바로 BC가 되죠. BC. 그 용량성 서셉턴스가 되겠죠. 예. 그리고 유도성 서셉턴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미턴스는 G 더하기 JB, 컨덕턴스 더하기 서셉턴스 이렇게 돼서 그걸 다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그 컨덕턴스는 R분의 1, 그리고 그 BC 더하기 BL, 그 용량성 서셉턴스하고 유도성 서셉턴스를 각각 더해주면 이와 같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 나눗셈으로 표현된 것을 곱셈의 형태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누어주는 수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인정을 해서 서세턴스라는 용어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R분의 1, 이것을 R이라는 것을 임피던스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저항이잖아요. 저항분의 1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컨덕턴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일에 흐르는 전류 오메가 L분의 1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메가 L이라는 게 유도성 리액턴스죠. XL이었죠. XL. 그래서 이거 자체를 우리가 B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이너스 붙여서. 그리고 오메가 C분의 1분의 1, 즉 오메가 C를 우리가 XC분의 1, 그래서 용량성 리액턴스의 분의 1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것을 이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BC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용량성 서셉턴스. 그래서 분수로 표현되는 것을 이제 그 병렬 회로에서는 직접 표현하는 게 편하니까, 예, 그렇게 그 어드미턴스, 컨덕턴스, 서셉턴스는 한 쌍이죠. 예. 그래서 직렬 회로하고 이제 병렬 회로를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VR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병렬 회로는 전류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각각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그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분의 1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임피던스는 저항과 리액턴스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유리화를 시켜서 이렇게 바꿔보면 이 부분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컨덕턴스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게 그 서셉턴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컨덕턴스와 서셉턴스를 그 이것처럼 임피던스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G는 Z제곱의 분의 R이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죠. 이게 G가 되니까. 그리고 B, 서셉턴스는 리액턴스로도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Z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전류 I는 Z분의, 이 Z분의 1이 결국 어드미턴스 표현이 되니까 어드미턴스 곱하기 전압으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어드미턴스가 결국 G 더하기 JB, 즉 컨덕턴스하고 서셉턴스니까 여기서 크기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컨덕턴스하고 서셉턴스의 페이지압으로. 임피던스인 경우에는 R 더하기 JX니까 임피던스의 크기를 우리가 구할 때는 Z는 R제곱 더하기 X제곱 이렇게 구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의 의상관계를 보면 이렇게 임피던스인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있고, 그리고 그 VX라고 하는 것은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합이 차가 되겠죠. 차가 되겠죠.
그것을 Vx라고 하는 거죠. Ix와 같게. 전체 전압은 그거의 페이즈 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컨덕턴스에 흐르는 전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IG라고 하고, 그 다음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 IL,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IC, 그 두 개의 차이를 IX라고 그러면 이런 형태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는 이제 그 IG하고 IX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세타는 아크 탄젠트 IG분의 IX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세타는 V R분의 VX로 표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드미턴스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렬 회로를 이와 같은 이제 어드미턴스를 이용해서 하면 결국 이제 마찬가지가 되죠. 우리가 임피던스를 구해서 하는 방법이나 여기서 이걸 J오메가 L로 나눠주는 거나 J오메가 L로 나눠준 그러니까 J오메가 L로 V를 나눠주면 이게 전류가 되죠. 여기 흐르는 전류가 되죠. 근데 J오메가 L분의 1로 곱해줘도 마찬가지죠. 요거나 요식이나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는 G 더하기 J, B가 되니까 R분의 1, J오메가 L분의 1. 어차피 우리가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를 합쳐서 구해주면 되니까. 다만 저항과 코일이니까 서로 의상이 다르겠죠. 저항이 여기 있으면 코일은 이쪽에 흐르겠죠. 이렇게. 그래서 R분의 1 더하기 J오메가 L분의 1. 그래서 그걸 각각 곱해보면 이렇게 Y는 0.111 마이너스 0.083 이렇게 되면 이게 그 컨덕턴스가 되죠. G가 되겠고 이게 이제 B가 되겠죠. BL이 되겠죠. BL. 그래서 마이너스 0.083모 이것을 계산한 거에 다 뭐지? 예. 특별하게 뭐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임피던스를 계산해도 답은 똑같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서세턴스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곱셈으로 이제 표현하는 꼴이 되는 거죠. 예. 다음에 8의 8절 임피던스 직렬회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제 지금은 개별 소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림처럼 여러 개의 임피던스가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저항이 있고 뭐 코일이 있고 콘덴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요 각각의 소자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여러 개. 여기 여러 개 코일과 콘덴서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저항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임피던스 자체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은 예를 들어서 임피던스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에 있고 쭉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각각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은 직렬 흐르니까 흐르는 전류하고 이 해당 임피던스를 곱해주게 되면 그 임피던스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J2도 마찬가지고 전류가 같고 임피던스가 J2니까 그 양단에 걸리는 전압 역시 임피던스에다가 그 전류를 곱해주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에 걸리는 전압을 이렇게 되니까 그 키르요프 전압 법칙에 의해서 전체에 걸리는 전압 역시 그걸 더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전체 그 전압은 키르요프 전압 법칙에 의해서 이 형태가 되니까 결국은 그 전체 그 임피던스를 개별 임피던스를 더해주면 전체 회로의 임피던스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이렇게 여러 개가 직렬로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이렇게 n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까지 임피던스 역시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제타L을 쭉 더해주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안에 저항이 쭉 존재하고 리액턴스가 존재하면 각각을 쭉 나눠서 우리가 더해주면 되겠죠. 나누어서 별개로 각각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전압 분배 법칙처럼 우리가 그 앞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배웠죠. 직렬할 때 R1, R2, R3 그러면 그 전체 인가되는 전압이 우리가 V가 인가가 됐을 때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흐르는 전류가 I니까 전체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RT분의 V가 되고 따라서 그 VR1, R1에 걸리는 전압 V1은 전체 전류 곱하기 그 R1 이렇게 되죠. 이걸 다시 쓰게 되면 RT분의 R1 곱하기 V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임피던스가 직렬로 연결됐을 때 각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 역시 같은 방법으로 구해주면 되죠. 그것을 이제 Z1으로 이렇게 바꾸면 결국 이게 임피던스 Z1, Z2, Z3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결국은 전체 임피던스 분의 현재 임피던스를 곱해주게 되면 해당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V1이 되고 V2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은 을 합쳐주면 또 전체 인가되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 각각을 살펴봤다면 그것을 각각의 임피던스로 해도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병렬회로도 마찬가지 되겠죠. 우리가 병렬회로도 RLC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각 소재에 걸리는 전류는 전류를 합치면 전체 전류가 됐는데 그 RLC 대신에 각각이 임피던스가 돼 있다.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각 임피던스 흐르는 전류의 합은 전체 전류가 키르호프 전류 법칙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전류는 각 개별 소재에 흐르는 전류를 합치면 되죠. 합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Z1분의 1 더하기 Z2분의 1 더하기 그래서 네, V가 되니까 이 합을 우리가 이제 내면 되겠습니다. 합 자체는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 어디미턴스가 되죠.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런 식으로 돼서 거기다 V를 곱해주게 되면 각각 흐르는 전류의 합이 되니까 예, 개별 소자의 그 병렬회로와 같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살펴보면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 8의 22에 직렬회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8의 2를 보면 예, 예제 8의 2.1을 보면 이와 같이 6옴과 8옴 그 다음에 4옴과 콘덴서의 3옴 2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을 하나의 이제 임피던스로 보는 거죠. 각각의 임피던스 저항과 콘덴서 저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 각각의 그 각 부분혈에 걸리는 전압과 전체 전력을 구하라. 각각의 전압을 구하면 이때 임피던스가 이게 Z1이라고 하고 Z2라고 하고 Z3라고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8옴이니까 6 더하기 J8 이렇게 되어 있고 임피던스가 Z1은 Z2는 4 마이너스 J3이 되겠죠. 요거는 Z3는 2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각각 더해주면 전체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전체 임피던스는 6 더하기 J8, 4 마이너스 J3 더하기 2 그러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전류는 전체 임피던스를 V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V로. 그래서 현재 V가 100V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처럼 100V로 나눠주게 되면 12 플러스 J5가 전체 전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전류는
임피던스가 12 더하기 J5에 100이니까 우리가 복소수의 나눗셈 염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풀이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을 이제 풀려면 요거에 공액 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분모가 유리화가 되죠. 즉 J가 없어지죠. J5 곱하기 12-J5 이렇게 분자 분모에 같은 값을 곱해주는 거죠. 12-J5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이것이 12 곱하기 12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J60 마이너스 J60은 서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제곱에 25가 되죠. 마이너스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12 곱하기 10이니까 144가 되고 더하기 5 곱하기 5가 되니까 25가 되죠. 마이너스 J제곱은 플러스 1이 되니까 144 더하기 2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위에 분자는 12-J5가 되니까 100 곱하기 12 마이너스 적으니까 1200 마이너스 J 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해주게 되면 169분의 1200 마이너스 J에 169분의 500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주면 그 그림과 같이 7.10 마이너스 J 2.96 암페어 이렇게 흐르게 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가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소수 연산만 할 수 있으면 이 전류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나눗셈 분자 분모의 유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분자 분모의 분모의 그 복소수에 해당하는 공약 복소수를 곱해주는 거죠. 12-J5 공약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요 밑에 복소수와 부호가 다른 거죠. 12 플러스 J5는 공약 복소수는 부호를 마이너스를 주면 되고 마이너스인 경우는 플러스를 주어서 분자 분모에 같이 곱해주게 되면 크기는 변화가 없고 분모의 허수가 없어져서 유리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 저항의 각각의 전압은 전류는 같기 때문에 거기다 전류값을 방금 구한 전류값을 곱해주게 되면 복수수 형태의 전압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을 구할 때는 여기에 우리가 회로 전류를 구하면 전력은 P는 I제곱 R이 되니까 I가 아까 7.10 곱하기 그 2.96이 됩니다. 그래서 7.10 J의 2.96에 제곱을 해줘야 되죠. 제곱을. 곱하기 R. R이니까 우리 저항이 전체 전류니까 전체 저항은 80, 그러니까 RT를 해줘야 되겠죠. 832. 그래서 13옴이 되겠죠. 13옴. 그래서 이것을 제곱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J의 2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J제곱이니까 그 2.96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711.48W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복소수 연산만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임피던스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도 특별히 계산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병렬도 마찬가지죠. 병렬회로도 지금 보면은 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소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각 임피던스의 전류와 전체 전류를 구하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100V고 요거의 그 임피던스 4 더하기 J3이 되겠고 이거는 6 더하기 6 마이너스 J 8옴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J2가 되고 이게 J3가 되죠. J3가 되죠. 그래서 요거의 분의 1이 결국 어드미턴스가 되죠. 분의 1이. 그래서 어드미턴스를 구해주려면 요거의 어드미턴스는
이거 많이 되겠죠. 어드미턴스는 요 Z분의 1이니까 4 더하기 J 3분의 1이고, 여기서는 어드미턴스 2는 6-J 8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곱해주면 각 가지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미턴스고 그 전체 어드미턴스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 임피던스 전류와 전체 전류를 구하라 그래서 곧바로 I1, I2를 곱해주고, 이걸 그대로 나눠줘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어드미턴스를 구해서 그것을 전압에다 곱해준 거지. 여기다가 곧바로 임피던스 전압을 나눠줘도 되겠죠. 이게 임피던스니까. 즉, 우리가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I1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전류 I1은 임피던스로 나눠주니까 4 더하기 J3분의 100 이거고, I2는 6 마이너스 J8의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 계산해도 결국 같은 얘기죠. 분의 1이 어드미턴스 1, 어드미턴스 2가 되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류는 두 전류를 이제 합치면 되겠고, 22 마이너스 J4니까 이렇게 크기와 극좌표 형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수수 연산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되고, 여기서 이제 전체 전류 I1은 이쪽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I2는 위로 가겠죠. 위로 6 I2는 계산을 해보면 6 더하기 J8이니까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I1 같은 경우는 16에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2. 그래서 이게 I1이지 사실은. I1이고, 그 다음에 I2는 6 더하기 J8이죠. 그러니까 J8 이렇게 가겠죠. 이게 I2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 두 개 전류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I2가 여기 있고 I1이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두 개의 합이 I가 되는 거죠. 전체 전류 I가. 페이즈 합이. 이게 이제 I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상으로 복소수 임피던스 형태로 되어 있는 직렬이나 병렬 회로도 간단하게 전류와 전압 또 위성 관계를 우리가 복소수로 연산을 하게 되면 그대로 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8장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